안녕하세요. 오늘은 C# 8.0이 도입한 인덱스 연산자, 캐럿1과 범위 연산자 도트를 다루겠습니다. 코드를 짧게 만드는 가장 만족스러운 신문법 중 하나죠. 그런데 신입 개발자분들이 거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캐럿1 같은 인덱싱은 거의 무료지만 1도트 캐럿1 같은 범위 슬라이싱은 3배열을 만들어서 복사합니다. 업데이트안에 어레이 1 도트 캐럿 1을 한 줄을 박아두면 매프레임 GC 알록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제로 알록으로 같은 동작을 얻는지를 IL 레벨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신문법의 매력을 보여드리는 3줄짜리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캐럿 1로 마지막 글자를 가져오고, 두 번째 줄에서 도트 세퍼레이터로 구분자 앞부분을, 세 번째 줄에서 1도트 캐럿 1로 처음과 끝 한 개씩 뺀 가운데를 가져옵니다. 이름점 length-1을 매번 적던 옛 코드와 비교하면 한눈에 가독성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코드들의 IL과 비용이 얼마나 다른지 곧 보시게 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유니티 업데이트 함수 안에서 매프레임 인풋 1도트 캐럿 1을 가져오죠. 한 글자 차이로 짧고 예뻐 보이지만 이 줄이 매프레임 새 정수 배열을 만들고 복사를 일으킵니다. 60fps 기준 1초에 60번씩 GC 알록이 반복되는 거죠. 가독성에 만족해서 무심코 박아두기 쉬운 패턴입니다. 이제 진짜 정체를 봅니다. 캐럿 n은 컴파일러가 new index n, promend true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캐럿은 끝에서부터 새는 인덱스를 만드는 신텍스 슈가인 거죠. 정수 n을 그냥 인덱스 자리에 쓰면 new index n, promend false가 됩니다. 인덱스는 정수값과 promendable 두 필드만 가진 가벼운 값 타입 스트럭트입니다. 첫 번째 줄, 인덱스 i1에 캐럿 1을 대입하면 사실은 new index 1, true가 호출되고, 두 번째 줄, 인덱스 i2에 정수 3을 대입하면 new index 3, false가 호출됩니다. 정수에서 인덱스로의 암시적 변환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죠. 변수에 담아두면 그 위에 getOffset 메서드를 호출해서 실제 인덱스를 계산하는 흐름이 됩니다. 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점점 끝 패턴은 컴파일러가 new range start index s, end index 2로 변환합니다. 레인지도 스타트와 엔드 두 인덱스를 가진 값 타입이죠. 그런데 한쪽이 비어있을 때는 컴파일러가 더 가벼운 정적 팩토리 메서드를 골라줍니다. 4가지 생성 패턴을 보세요. 첫 번째 줄은 일반 u range 1, 3. 두 번째 줄처럼 시작이 0이면 range.end에 3, 정적 팩토리 메서드가 불립니다. 세 번째 줄처럼 끝이 캐럿 0이면 range.start에 2가, 네 번째 줄처럼 둘 다 비면 미리 만들어진 정적 인스턴스 range.all이 호출되죠. 의외로 new range보다 range.start이 IL이 더 짧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입니다. 어레이 캐럿 1처럼 상수 캐럿 n을 배열해 직접 인덱싱하는 패턴은 컴파일러가 인덱스 객체를 만들지 않고 곧장 어레이 캐럿 어레이.length -n으로 풀어줍니다. 즉 캐럿이 사라지고 단순 뺄셈으로 바뀌는 거죠. 두 메서드를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줄, 라스트 함수는 xs 캐럿 1로 마지막 요소를, 두 번째 줄, promend n 함수는 xs 캐럿 n으로 끝에서 n번째 요소를 가져옵니다. 두 경우 모두 IL이 어떻게 컴파일 되는지 곧 보시게 됩니다. IL을 보세요. 위쪽 xs 캐럿 1은 네 번째 줄에서 ldn으로 길이를 가져오고, 일곱 번째 줄에서 서부로 1을 빼고, 여덟 번째 줄 ldlm.i 4로 요소를 로드합니다. 인덱스 객체는 어디에도 없죠. 아래쪽 xs 캐럿 n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째 줄 ldn, 14번째 줄에서 인자 n을 15번째 줄에서 서부로 빼기. 즉 xs 캐럿 1 한 줄이 IL사 5개 명령으로 끝나고 인덱스 객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단순 인덱싱으로 풀어준 결과라 무료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변수에 담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줄에서 인덱스 i에 캐럿 2를 담고 네 번째 줄에서 xs 대괄호 i로 인덱싱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만 보면 한 단계 추가된 정도지만 IL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컴파일됩니다. IL 차이를 보세요. 네 번째 줄에 index.to로, 즉 인덱스 스트럭트의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 index.getOffset이 또 한 번 호출되어 실제 인덱스를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상수 캐럿 n은 무료, 변수에 담긴 인덱스는 메서드 호출 2번이 추가되는 셈이죠. 핫패스에서는 인라인으로 쓰시고 미리 변수로 받아 저장해두지 마세요. 이제 이 글의 핵심입니다. 슬라이싱은 3배열을 만듭니다. 첫 번째 줄, XS1.2, 3한 줄짜리 메서드.
짧고 예뻐 보이지만 IL은 무겁습니다. IL을 풀어보면 무거운 작업이 줄지어 있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에서 정수가 인덱스로 2번 변환되고 다섯 번째 줄에서 new obj로 레인지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곱 번째 줄 runtime helpers.getSubArray 제네릭 정수 호출이 보이죠. 이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new t 길이만큼으로 세 배열을 잡고 원본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단순한 슬라이싱이 매번 알록과 복사를 일으키는 정체가 바로 이 호출입니다. 이 그림이 차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 빨간 박스 int array로 받으면 runtime helpers.getSubArray가 호출되어 원본을 복사한 세 배열이 별도로 생성됩니다. 매 호출 지시 알록이 발생하죠. 오른쪽 초록 박스 read only span으로 받으면 시작 포인터와 길이 만든 가벼운 스트럭트가 만들어지고 원본 배열을 직접 가리킵니다. 알록이 0이고 원본 메모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뷰일 뿐이죠. 같은 일 도트 3 슬라이스인데 받는 형태에 따라 지시 부담이 천지 차이입니다. 코드로 보면 단순합니다. 세 번째 줄 어레이를 그냥 인덱싱하는 대신 array.agespan 1 도트 캐럿 2를 호출해서 read only span 정수로 받습니다. 그러면 세 배열이 만들어지지 않고 원본을 가리키는 뷰만 생기죠. 다섯 번째 줄의 안쪽 루프는 일반 배열과 똑같이 동작합니다. middle.length도 일반 배열의 랭스처럼 빠른 단일 명령으로 처리되고 middle 대괄호 i 인덱싱도 평범하게 동작합니다. 같은 일 도트 캐럿 1 슬라이스를 정수 배열로 받느냐 read only span 정수로 받느냐에 따라 지시 부담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슬라이스 받는 세 가지 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첫째, 정수 배열로 받으면 runtime helpers.getSubArray가 호출되어 세 배열이 한 개 추가됩니다. 핫패스에는 부적합하죠. 둘째, read only span 정수로 받으면 memory extensions.agespan으로 스트럭트 슬롯만 차지하고 알록이 0입니다. 핫패스 적합이죠. 셋째, 스팬 정수로 받으면 위와 동일하지만 쓰기까지 가능합니다. 이 표만 외우셔도 슬라이스 사용 패턴이 정의됩니다. 한 가지 더, 도트만 쓴 전체 슬라이스도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 XS 점점 한 줄. 단순히 전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클론과 같은 동작이 일어납니다. IL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range.getSol, 즉 미리 만들어진 정적 인스턴스를 가져오니까 레인지 객체 생성은 없죠. 좋은 소식.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여전히 getSubArray가 호출됩니다. 결과로 받은 배열이 어차피 세 배열인 거죠. array 점점은 사실상 array.clone과 같은 동작입니다. 원본 보존이 목적이라면 OK지만 단순히 전체를 읽고 싶다가 의도라면 그냥 array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주 쓰는 패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요소 하나는 array 캐럿 1무료입니다. 마지막 n개부터 끝까지는 array 캐럿 n 점점 세 배열이 만들어지니 array.agespan 캐럿 n 점점으로 받는 게 권장입니다. 처음 n개 빼고는 array n 점점 마찬가지로 스팬 권장 처음과 끝 한 개씩 빼는 가운데는 array 1 점점 캐럿 1 같은 방식으로 스팬으로 받으세요. 한 글자씩만 늘어나는데 지시 부담이 0과 1로 갈리니까 가능하면 에이즈 스팬을 거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스트링도 같은 규칙입니다. 두 번째 줄 s캐럿 1로 마지막 글자를 가져오는 건 단순 인덱싱이라 무료. 그런데 세 번째 줄 s.3으로 처음 세 글자를 가져오는 건 새 스트링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스트링은 불변 타입이라 슬라이싱에 항상 새 스트링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회하느냐? 다음 줄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string.agespan 도트 3을 호출해서 read only span 캐릭터로 받으면 알록이 0입니다. 원본 스트링 위에 뷰만 만들어지는 거죠. 핫패스에서 부분 문자열만 살피면 되는 경우 매번 새 스트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패턴입니다. 리스트는 약간 다릅니다. 두 번째 줄 리스트 캐럿 1은 OK입니다. 리스트 제네릭 T에 인덱서가 인덱스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 번째 줄 리스트 1.3은 컴파일 오류입니다. 리스트는 레인지 인덱서가 없거든요. 슬라이스가 필요하면 collection marshal.agespan 리스트 1.3 또는 list.getRange 1,2를 써야 합니다. C#13에 들어온 새 기능 하나만 짚고 갑니다. 아홉 번째 줄을 보세요. 객체 초기화하지 않아서 데이터 캐럿 1등호 99처럼 캐럿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C#12 이전에는 컴파일 오류였던 코드인데 12번째 줄 주석처럼 C#13부터 정상 컴파일 됩니다. 큐의 마지막 자리에 센티넬을 넣어두는 패턴 같은 게 한 줄로 표현되는 거죠. 이전에 객체를 만든 뒤 별도 줄에서 b.data.length-1등호 99라고 적어야 했습니다. 컴파일러 변환 규칙의 확장이라 .NET 런타임 버전 요구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함정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 캐럿 0은 끝 다음. 인덱싱에 쓰면 예외가 납니다. 두 번째 줄. 캐럿 1은 마지막 요소 3을 정상으로 가져오죠. 그런데 세 번째 줄. 캐럿 0은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 납니다. 캐럿 n은 랭스-n이니까 캐럿 0은 랭스가 되거든요. 인덱싱은 0부터 랭스-1까지만 유효해서 랭스 자체는 OR이죠. 다만 다섯 번째 줄처럼 범위 끝으로는 의미가 있어서 점점 캐럿 0은 전체를 가리키는 OK 표현입니다. 캐럿 0을 인덱스로는 절대 쓰지 마시고 범위 끝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번째 줄. 업데이트 안에 어레이 1 점점 캐럿 1 한 줄을 박아두면 맵프레임 GCR 록이 시작됩니다. 11번째 줄처럼 array.age 스팬으로 받고 12번째 줄의 프로세스 메서드 시그니처도 리드 온리 스팬 정수를 받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슬라이스가 필요하면 거의 항상 에이지 스팬으로 받으세요. 메서드 시그니처도 리드 온리 스팬이나 스팬을 받도록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함정. 첫 번째 줄. 포이치의 컬렉션 자리에 슬라이스 표현식을 그대로 쓰면 그 표현식 결과인 새 배열이 임시 객체로 살아납니다. 일회용 순회라도 알록이 발생하죠. 네 번째 줄처럼 array.age 스팬을 거쳐서 순회하시면 알록이 0입니다. 슬라이스를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회하더라도 동일한 함정이 적용되니까 주의하세요. 네 번째 함정.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처럼 인덱스를 변수에 담으면 getOffset 메서드 호출이 추가됩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inline 캐럿 1로 쓰면 컴파일러가 단순 뺄셈으로 풀어주죠. 핫패스에서는 인덱스 변수를 미리 만들어두는 패턴을 피하시고 inline으로 쓰시는 게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입니다. 8.0에서 캐럿 인덱스와 점점 레인지가 도입됐고 스팬에도 동일 문법을 지원합니다. 같은 8.0에서 스트링과 어레이의 레인지 인덱서가 추가됐는데 새 객체의 알로케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리스트 인덱스 인덱서도 같은 시점에 추가됐고 레인지는 미지원입니다. 13에서 객체 초기 하자 안에서 캐럿 사용이 새로 허용됐고 스팬 관련 레프 스트럭트 제약도 일부 완화됐죠. 오늘 배운 핵심을 정리하면 어레이 캐럿 1은 무료지만 어레이 1 점점 3은 3배열, 핫패스에서는 array.age 스팬으로 받으시고 캐럿 0은 인덱싱에 쓰지 말고 범위 끝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